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년 말 순천 부전 간 경전선 완공을 앞두고 광양시가 발주했던 KTX 광양역 정차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과 경제성 검토 등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앞으로 범광양시 차원의 대정부 건의와 설득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전선 순천 부전 구간의 복선 전철화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6개월 정도 시운전을 거쳐 2025년 상반기 KTX 이음 고속철도가 운행됩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진주역과 순천역 사이에는 중간 정차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작년부터 KTX 광양역 정차를 요구하는 범시민운동이 시작됐고 광양시도 이 같은 정서를 적극 반영해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와 광양항 그리고 국가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는 남해안권의 경제 중심 도시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부산 등의 대규모 도시와 경제활동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교통수단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주로 KTX 이음의 광양역 정차에 대한 경제적, 재무적 측면의 검토와 남부 내륙철도, 경전선과의 연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용역 결과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것. 순천역에서 8km 떨어진 광양역에 정차할 경우 전체 운행 시간이 3분 정도 늘어나는데 진주 순천역 간 거리가 멀고 중간역 설치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BC, 비용 편익비와 NPV, 순현재 가치, IRR, 내부 수익률 면에서 모두 광양역 정차가 유리하게 분석됐습니다. 특히 부전에서 사상이 6.8km, 사상에서 김해공항이 3.3km인데도 정차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 간 거리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KTX 이음의 광양역 정차는 아무 연결선을 만들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 정차를 하는 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서도 광양역 정차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민간협의회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정부 건의와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이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KTX 광양역 정차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의 경제성이 확인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내년 초 광양 지역의 기업 경기는 올 연말보다는 나아지겠지만 2022년 이후 9분기 연속 불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2024년 1,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전망지수 BSI가 100 이하인 86.7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전망하고 올 연초 목표 대비 실적은 응답 기업의 44.4%가 연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표 수준의 미달한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부담, 수출 부진 등의 순이었으며 내년도 매출과 투자, 수출 등은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42%, 금년 수준 33%,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24%로 각각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의 종합청렴도가 작년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모두 하위권으로 집계됐으며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2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전남교육청은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보성군이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고 진도군과 한평군, 영암군 등은 2등급, 목포시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을 정리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경제 분야입니다.
고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 등 이른바 지역의 주력 산업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반면 2차 전지 등 신산업 분야는 기업들의 이단 투자와 규제 철폐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여수 산단의 생산액은 63조 3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줄어든 수치입니다. 수출액도 18% 감소한 24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중국발 과잉 공급과 가격 하락 등 여러 악재로 석유화학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많게는 60% 넘게 떨어졌고 일부 공장은 재가동이 미뤄지며 매각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요 시장의 경색 국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화되어져 있어서 범용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한 부분은 기대보다 많이 실적이 좋지 않았다. 반면 정유업체는 고유가와 정제 마진 상승의 영향으로 실적 반전에 성공했고 철강업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들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됐습니다. 율촌 산단에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 리튬 공장이 착공하거나 가동에 들어갔고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까지 들어서면서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양극재, 전구체, 리튬, 니켈, 리사이클링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차 전지 설사업 대표 기업으로 이어 지난 10월에는 기업 투자에 발목을 잡았던 광양 동호안 부지의 규제가 풀리고 4조 4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까지 발표됐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발처 특구 공모 선정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율촌 산단에 500억 원 규모의 단조립장 건립 계획을 확정하면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진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해 5.18 관련해서는 예기치 않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 씨 일가 중 최초로 광주를 찾아 사죄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일을 비롯해 영화 서울의 봄 인기로 5.18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것도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반면 5월 단체는 내부 갈등은 물론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전두환 일가 중 처음으로 사죄를 위해 광주 땅을 밟은 전우원 씨. 자신의 친할아버지를 학살자로 비난하며 광주 시민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유족들을 만나 무릎을 꿇은 전 씨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서는 자신의 겉옷으로 5.18 희생자의 비석을 닦으며 넋을 위로했습니다. 전 씨의 진심 어린 행보에 유족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용기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힘내고. 최근에는 전두환의 12.12 군사 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1,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5.18이 전국적으로 재조명됐습니다. 흥행을 주도한 젊은 층들은 반란이 실패했다면 5.18도 없었을 것이라며 새로 알게 된 역사적 사실에 5.18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지금 가장 핫한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러 왔습니다. 아픈 역사를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영화 같은 걸로 많이 알아야지. 하지만 광주 5.18 공법단체들의 올 한 해 행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5.18 정신을 계승해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5월 단체지만 올 한 해 회원들끼리 폭로전과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공법단체들이 특전사 동지회와 5.18 묘지 참배 행사를 진행했는데 지역사회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행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시민사회단체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에 토론회도 열렸지만 입장차만 확인했고 갈등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법적 분쟁, 또 매일매일 들리는 그런 몸싸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또 그렇고 또 시민들은 더 크게 걱정하면서 또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실시하는 대국민 인식에서 5.18에 대한 인식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안에서 우리끼리의 갈등과 다툼이 5월 영령들이 남긴 광주 정신을 혼탁하게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여객선 이용요금 할인 혜택이 도선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 다른 섬으로 이동하기 위해 도선을 이용할 경우 1,000원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 시민과 상주 외국인도 요금이 3,000원 이상 도선을 탑승할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광양사랑 상품권 10% 할인 600억 원 완판과 사회안전지수 살기 좋은 지역 호남권 1위 등 2023년 광양시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광양시 10대 뉴스는 최근 시 홈페이지와 네이버 폼을 통해 12일간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탑승과 2조 5천억 원대 역대 최고 투자 유치 달성, 인구 정책 성과로 이어져 인구 1,800명 증가, 동우안 규제 해소 등도 포함됐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10대 뉴스 관련 기획사진 전시회를 오늘부터 시청 1층 현관에서 진행하고 내년에도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과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10년 후 인구 10만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광주-고흥 고속도로 용역비 3억 원과 사이언스 콤플렉스 용역비 5억 원,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기본계획 용역비 4억 원, 어선 건조지원센터 설계비 5억 원 등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으며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립화령산권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고흥군은 내년에도 2025년 국도비 확보에 매진하고 국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추가 유치라는 두 가지 목표에 행정력을 집중해 10년 후 인구 10만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운 겨울 취약계층들에게는 연탄 한 장 한 장이 무척 소중합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2년 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집을 매입했는데 이 빈집 창고에 연탄 수백 장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있는 목포 원도심의 한 마을. 곽혜자 어르신의 집 연탄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석 달 전 기부받은 200여 장의 연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소중하더라고. 어디가 비었다는 어디가 연탄 있다 해도 못 가지고 나는. 이렇게 취약계층들의 겨울나기를 위해선 연탄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마을 곳곳에 있는 일부 빈집에는 연탄이 쌓여 있습니다. 빈집 창고에는 연탄 수백 장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작년에 있어가지고 돈 받고 갔대. 아깝대. 없는 사람 주고 좋지. 아무리 어릴 때도 연탄을 쓰지. 이 빈집의 소유주는 목포시. 지난 2021년 11월 목포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집을 매입했습니다. 폭 4m, 길이 550m의 보행자 전용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빈집만 매입했을 뿐 소중한 연탄을 2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우리 구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이제 뭐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인 것 같고 앞쪽만 신경 쓰다 보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목포시는 뒤늦게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빈집에 방치돼 있는 연탄을 취약계층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순천 동천과 장성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습니다.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순천, 동천 등 홍수 예방이 필요한 전국 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천과 황룡강은 길이가 길고 도심을 통과하면서 관리에 큰 비용이 소요됐지만 앞으로 환경부가 직접 정비 유지를 맡게 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어제 202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 합격자 921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449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2,690명이 응시했습니다.